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공부하기 힘드시죠? 암기해야 하는 내용을 보다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쉬운 암기법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고! 먼저 장기 요양 등급 보겠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지죠.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51점 이상, 5등급 45점 이상이죠. 자, 암기법입니다. 1등급 95점. 1은 영어 I하고 닮았잖아요. 그래서 아이구오예요. 아이구오. 자, 2등급 75점. 이치료예요. 이치료예요. 임플란트 같은 그 이치료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치료예요. 자, 3등급 60점 붙이면 360이죠. 한 바퀴 삥 돌면 360도죠. 자, 4등급 51점 붙이면 451입니다. 451, 그 다음에 5등급 45점, 545, 545 되겠습니다. 545.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1등급부터 잘 보세요. 아이고, 이 치료를 하고 나서 360도 삥 둘러서 나를 돌아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네요. 기분 전환할 겸 4, 5일 동안 오싸우. 쉽지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아이고, 이 치료하고 360도 나를 삥 둘러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네. 기분 전환할 겸 4, 5일 동안 오싸우. 어때요? 단번에 외워지셨죠?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입니다. 이 내용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 20%입니다. 암기법, 재가 15하면 시급 20. 15는 뭐냐 하면 요양보호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게 15거든요. 그래서 제가 15하면 시급 20, 우리 시급 20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징수 독립회계입니다. 시험에 자주 보기로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통합징수, 같이 징수한다, 같이 청구한다 라는 겁니다. 독립회계, 이것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회계 관리한다, 따로따로 돈 관리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한 집이니까 같이 징수한다. 통합해서 징수를 해요. 그러나 이 집은 맞벌이 부부인 거라. 그래서 요즘 맞벌이 부부들 돈 관리 따로 하는 집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따로 돈 관리를 한다. 독립회계한다 입니다. 이해되셨죠? 통합징수 독립회계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나면 요양보호사가 가서 지원 서비스를 하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이런 등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예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밥, 청소, 빨래예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밥, 청소, 빨래. 자, 시험 문제에는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1번 세탁이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밥, 청소, 빨래니까 세탁이 정답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은요. 요양보호사 시험 공부 안 해도 이건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영상 있습니다. 강추하는 영상이니까 꼭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생 목록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현금급여 암기법, 특별현금급여 하면 가족 요양비가 나옵니다. 자, 암기하는 방법, 우리 가족은 특별히 현금을 좋아해. 재가급여 안에는 주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가 있습니다. 이거 구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주야간 보호는 일정 시간이에요. 일정 시간이면 주야간 보호, 일정 기간이다 그러면 단기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질환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좁골커입니다. 어좁골커가 뭐냐?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진다. 어좁골커 기억하시고요. 다음 요실금 보겠습니다.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이 있다고 했죠. 자, 복압성 요실금은요, 압력입니다. 기침이나 재치기, 달리기 이런 압력으로 인해서 소변이 나오는 것이고요. 절박성 요실금은요, 절박해입니다.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역류성은 역류하는 거.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소변이 조금씩 넘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압성은 압력, 절박성은 절박해, 역류성은 역류하는 거 아시겠죠?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입니다. 지방 흡수력은 감소하고요. 당내성도 감소합니다. 암기법 지갑 단감입니다. 지방 흡수력 감소 지갑, 당내성 감소 단감입니다. 지갑 단감. 네, 다음 우리 어르신들은요. 맛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신맛과 쓴맛은 잘 느낀다고 합니다. 인생의 신맛과 쓴맛을 다 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신맛과 쓴맛은 잘 느낀다라고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고막이 두꺼워져서 전달 능력도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요, 저도요, 요즘 우리 애들 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요, 엄마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고 막 핀잔 줄 때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 엄마 고막에 살쪘다. 이렇게 한마디를 해요. 우리 어르신들 고막이 두꺼워져서 전달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다음 녹내장, 백내장 보겠습니다. 녹압백수라고 했죠. 안압이 나오면 녹내장이에요. 수정체가 나오면 백내장입니다. 녹압백수 기억하기 좋겠죠. 녹압백수입니다. 위염, 위궤양, 만성기관지염 구분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염은 배고플 때 명치가 아픈 거예요. 위궤양은 새벽에 속이 쓰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성기관지염은요, 이른 아침 나오면 만성기관지염이에요. 배고파 뭘까요? 위염입니다. 배고플 때 위염, 새벽에 속 쓰린다 위궤양입니다. 이른 아침 만성기관 랄랄라라 랄랄라라 아이요 노래 있죠. 이른 아침 뭐라고요? 만성기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고혈당, 저혈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당, 저혈당 막 너무너무 헷갈리겠죠. 고혈당 활동량 감소, 근데 저혈당은 활동량 증가.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쵸? 제가 쉬운 암기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혈당 한번 보겠습니다. 고혈당 빨간색 글자랑 같이 보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 같이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고혈당이니까 고등학생인 거예요. 고등학생. 자, 고등학생 자녀들은요, 공부한다고 활동량은 감소하고 식사량은 배로 증가합니다. 배뇨 증가, 배로 증가합니다. 그것을 체감하고 나니까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자, 다시 갈게요. 고등학생 자녀들은 공부한다고 활동량은 줄어들고 식사량은 배로 증가하는 것을 체감하고 나니 피곤해 됐죠. 자, 저혈당 가겠습니다. 저혈당은요, 활동량이 증가하고 식사량은 감소합니다. 두통, 식은땀, 두식입니다. 시야몽롱, 어지럼, 그러니까 이것은 시어시어예요. 자, 암기법 갈게요. 저혈당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은 어때요? 식사량은 적고 활동량은 많습니다. 그쵸? 그것을 본 두식이가 말합니다. 쉬어. 단번에 암기가 되셨죠? 수분 섭취 제한해야 하는 대상자 신부, 신부, 부신이에요. 암기법.
자, 결혼식장에 들어갈 신부들은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되겠죠. 식 도중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거, 약물 중독 나오면 무조건 신장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왜 그런지는 쇼츠 영상 보시면 되는데요.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약물 중독 나오면 무조건 신장. 자, 다음 옴 치료는 올 치료예요. 옴 치료는 올 치료, 모두 치료한다예요.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옴 치료는 올 치료, 모두 치료한다. 자, 그 다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요양보호 업무를 2, 3일간 노노 이것도 있었죠. 노로바이러스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노노. 네. 자, 다음 파킨슨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은요,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을 합니다. 도파민 하면 파킨슨이에요. 그러나 하나 주의할 점, 도파민 과잉 분비는 아닙니다. 예전에 기출문제에 도파민 과잉 분비가 된다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도파민 분비 장애입니다. 자, 도파민 분비 장애인데 여러 정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안정시 떨림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암기하는 법 볼게요. 도파민 파킨슨이에요. 도파민 파킨슨. 그러니까 도파파죠. 도파파예요. 도파파. 그런데 안정시 떨림이 있으니까 떨어주는 겁니다. 바이브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도파파 이렇게 떨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보겠습니다. 시험에 완전 잘 나옵니다.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파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10년마다 파디 10년마다 파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파상풍 디프테리아 있고요. 자, 인플루엔자 매년 1회, 대상포진 그 다음에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1회입니다. 대상포진은요, 50에서 64세까지 1회, 폐렴구균도 위험군에 한해서 50에서 64세에 1, 2회 접종이 있어요. 그러나 65세 이전 내용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해야 되는 것은 대상포진, 폐렴구균, 파상풍,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겠죠. 암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대패, 파디인을 접종해야 합니다. 대패 삼겹살로 파디인. 한 번 더요. 대패 삼겹살로 파디인. 손발 청결 돕기. 손톱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손톱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이건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옷 갈아입기 보겠습니다. 시험에 완전 잘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거 입맛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맛 욕 아닌 거 아시죠? 자, 입을 때 마비된 쪽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입맛 입을 때 마비된 쪽이 먼저라는 거예요. 시험에 헷갈리게 하려고요. 단추 없는 옷, 단추 있는 옷, 바지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 상관없습니다. 뭐가 나오든 간에 입는다 그러면 무조건 입마예요. 입는 건 무조건 마비된 쪽 먼저예요. 자, 입는데 머리를 넣어야 하고 수액이 있고 뭐 그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머리나 수액은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입는 순서에서는요. 입마니까 마비된 쪽, 그 다음에 수액이나 머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이런 순서인 겁니다. 자, 벗는다 그러면 입는 거하고 반대겠죠. 그러니까 벗건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 옷 갈아입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시험지 옆에 무조건 입마를 적으세요. 문조를 읽어보고 입는 문제다 그러면 입마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벗는 문제다 그러면 입마 적은 걸 보고 반대니까 벗건이라고 옆에 적으면 되겠죠. 그걸 보고 보기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벗는 문제에 수액이나 머리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나 수액은 무조건 중간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일어나 앉기 보겠습니다. 일어나 앉기 문제에서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어디를 지지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림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일 경우에는요.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합니다. 어깨와 엉덩이, 그러니까 엉이죠. 엉을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사지마비 대상자일 경우에는 목과 어깨를 지지합니다. 자, 왜냐하면 넙다리 골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보행돕기 지팡이에서는요. 내 치마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팡이 나오면 내 치마입니다. 내 치마가 뭐냐? 내려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이라는 뜻입니다. 내려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 이것이 내 치마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요. 지팡이 마비된 쪽, 건강한 쪽 순서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평지는요. 내려갈 때랑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지팡이 문제가 나오면요. 일단 내 치마를 적어놓고 평지다 그러면 내려갈 때랑 같으니까 평지말을 적으면 되겠죠. 자,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랑 반대겠죠. 그러니까 내 치마 적은 걸 보고 올라갈 때는 반대니까 그걸 보고 옳지건이겠네 하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쪽, 마비된 쪽 이 순서가 되겠죠.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은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내 치마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이동하는 방법, 시험에서는요 주로 휠체어를 옮긴다 이런 식으로 자주 출제가 되어집니다. 물건을 이동할 때의 바른 방법은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입니다. 그리고요 물체를 몸 가까이에 둬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허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발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기억하세요. 치매 대상자 인지자극 훈련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중증 인지기능 장애입니다. 중증 인지기능 장애는요, 악기 연주예요. 뭐 어려운 악기 아니고요, 탬버린 이런 악기를 연주하면서 인지자극 훈련을 합니다. 자, 암기법 보겠습니다. 중증 악기니까 중학생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탬버린 연주 이렇게 나와도 악기니까 찾아낼 수 있겠죠. 중증 악기 연주 중학생. 자, 그리고요. 시험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그러면 선망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선망, 호전과 악화 반복. 자, 다음 심폐소생술 단계 바로 반도가기였죠. 반도가기입니다.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이렇게 반도가기입니다. 자, 또 하나 기억할 것 있었죠. 도움 요청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반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도가기. 다음은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입니다.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가슴 압박입니다. 주로 순서를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순서를 다 외웁니까? 그렇죠? 암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색 글자만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요 축구에 빠져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빨간색 글자 보면서 갈게요. 전원 패배하고 나니 패배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죠. 다시제는 뭐 아예 이지만 그냥 뭐 넘어가고요. 다시 압박 훈련을 해서 승리한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전원 패배하고 나니 패배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압박한다. 시험 문제 나오면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패드를 부착할 때 패드 위치가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패드 위치는요. 오른쪽 빗장뼈 및 왼쪽 중간 겨드랑 선입니다. 자, 암기법 가겠습니다. 오른쪽 빗장뼈,
오빗이에요. 왼쪽 중간 겨드랑선. 웬 주운겨? 예요. 친구가 빗을 주운 거야. 그래서요, 그 주운 빗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오, 빗, 웬 주운겨? 오, 빗, 웬 주운겨? 자, 이해가 금방 되시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거, 이거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쯤에서요, 깨알 자랑 하나를 하면은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좀 많습니다. 강의 평가 엄청 잘 나옵니다.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저는 엄청 쉽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도요, 쉽게 잘 설명해주는 이 재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강의하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뭐 암튼 그렇습니다. 자랑 너무 많이 하면 재수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 빗, 왼중겨? 기억하세요? 네, 다음 심폐소생술에서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30대 2. 이것도요. 은근히 시험에 보기로 잘 나옵니다. 30대 2. 이걸 어떻게 쉽게 암기할 수 있을까? 제가 또 잔머리를 또 굴렸습니다. 30대 2. 그러니까 300이에요. 300이. 자, 300이가 뭔지 아세요? 30대 백수 이야기가 300이에요. 좀 슬프죠. 그렇죠? 예. 그래도 머리에는 남겠죠. 그렇죠? 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 300이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의사소통에서요. 그림판, 문자판, 판판을 이용한다 그러면 언어장애나 판단력, 이해력 장애입니다. 판판 나오면 무조건 언어장애 또는 판단력, 이해력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의사소통과 관련되어진 여러 문제가 중에서요. 어떤 문제든 간에 보기에 1번 이해력 장애, 2번 판단력 장애 이렇게 보기가 각각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1번하고 2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각각 나오면 무조건 그 둘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양보호 채널 이용 방법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영상 엑기스만 담았으니까 꼭 보시고요. 이후에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풀이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끼는 영상 쉬운 암기법 영상도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 아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